바로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쟁이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해외를 방문했는데 그 목적지는 바로 미국.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관련해 이 놀라운 발표를 해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왜 미국까지 가서 한국과 관련해 폭탄 발표를 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안보 지원을 받으며 러시아와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미국을 방문했다고 CNN 방송 등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이뤄지면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인데요. 또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방문해 백악관을 찾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하고 저녁에는 미국 의회에서 연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요일 저녁 세션에 직접 참석해달라면서 민주주의에 특별한 초점을 맞춘 회의에 자리해달라라고 말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전쟁이 진행 중임에도 미국을 긴급히 찾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미국과 한국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지난 중간선거로 내년 1월 3일부터 미 하원 다수당이 미국 공화당으로 바뀌게 되고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65조 원 지원 계획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하원 의장으로 유력시되는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백지 수표를 주지는 않겠다라며 지원 조건을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공화당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속한 미국 민주당과 새로운 딜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미국을 찾은 두 번째 이유는 놀랍게도 바로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을 모두 한국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모든 재건 사업권은 당연히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 생각했던 바이든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두개골은 전쟁에서 두개골이 함몰된 우크라이나인의 두개골 모형입니다. 전쟁 피해로 두개골이 함몰된 우크라이나인을 살리기 위해 두개골을 재건하는데 국내 3D 바이오 프린팅 기업 TNR 바이오팹이 재생의학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3D 바이오 프린터 기업 TNR 바이오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다고 21일 밝혔습니다. TNR 바이오팹의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스캐폴드, 이 생분해성 인공 지지체로 이 두개골을 치료한 우크라이나 환자의 상태가 양호하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편지엔 TNR 바이오팹의 스캐폴드가 인체공학적으로 환자의 함몰된 두개골을 대체하는 데 적합했고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과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고맙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인 남성 A씨는 러시아 전쟁 피해로 두개골 반쪽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의료자원 봉사활동을 하는 미국인 의사 워렌 도어록 콜로라도 대학병원 외상센터장은 A씨를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워렌 도어록 센터장은 미 공군에서 26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워렌 도어록 센터장은 재생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춘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 재생의학 연구소에 A씨를 위한 맞춤형 두개골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를 유일하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곳은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앤서니 아탈라 교수는 결국 한국에 인공 두개골을 요청했고 한국의 TNR 바이오팹은 서둘러 A씨의 두개골 스캐폴드를 완성한 뒤 멸균 과정을 거쳐 폴란드로 보냈습니다. 전쟁 여파로 우크라이나로 직접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육로를 통해 해당 스캐폴드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습니다. A씨 수술에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의사, TNR 바이오팹의 스캐폴드 연구자들은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결국 A씨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현지 의료진의 최근 편지로 한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졌고 우크라이나인들은 한국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을 살려준 것에 대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과 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미국까지 가서 한 이야기는 한국의 우크라 재건 사업을 막힌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은 당연히 미국이 우크라 재건 사업권 90% 이상을 차지할 줄 알았는데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되는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놀라웠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일본 등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통해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을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무려 962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 재건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은 돈을 벌겠다는 목표는 집어 던져버린 채 우크라인들의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은 내년 초 우크라이나 당국자 등을 연수 형식으로 초청해 한국이 6.25 전쟁 이후 어떻게 나라를 재건했는지에 대한 발전 경험 및 국가 개발 전략 등을 무료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선 특히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관리 체계 및 교통 시스템과 관련한 노하우를 공유받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이 이를 무료로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물론이고 의료 및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공적 개발 원조도 늘려나갈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 공적 개발 원조로는 재활의료 역량 강화에 65억 원, 현대적 진단 및 치료 역량 강화에 3억 4천만 원 등을 이미 책정했습니다. 프리프텐 우크라이나 핵심 요원은 우크라이나에는 완전히 파괴된 지역들도 있는데 에너지 시설과 병원, 학교 등의 복구가 시급하다며 한국은 스마트시티를 건설한 경험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도시 재건에 한국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건설 능력은 세계 최고인데도 속도는 가장 빠르다며 재건 사업의 생명은 속도와 안정성인데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참에 우크라이나 국가 전체를 한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 재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나라 전체를 재건하면서 한국처럼 모든 문서를 전자화하고 한국의 건설 기술로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나라 전체에 적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목한 도시가 바로 한국의 세종특별시. 우크라이나가 주목한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기술은 스마트 리빙존, 스마트 홈서비스와 헬스케어 스마트팜 등 스마트 인프라 설치를 통해 삶의 질을 대폭 높인 공간을 만들고 스마트 IoT를 통해 도시 전체에 스마트 조명을 설치, 공공 와이파이와 CCTV 등은 모두 IoT 센서가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이 인공지능이 도시 모든 곳의 범죄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최적 경로를 추천하고 요금에 대한 통합 결제 시스템도 제공하고 자율주행차가 소유차 제한구역에서 주거하는 시민들을 위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미래적인 도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 발급 시스템과 신원인증 시민이 체감하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되고 이 선도지구 내 스마트홈과 스마트타운을 통합 운영하고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제공 및 공영시설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은행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수많은 키오스크가 곧 은행이 됩니다. 은행에서 줄을 서는 일은 이제 없게 된다는 것이고 이 도시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개념 금융 서비스도 탄생하죠. 이렇게 세계 최고의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유럽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적용될 예정인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최근 전 세계적 대세로 떠오른 한국산 무기도 공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구입한 포탄 1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성능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한 한국산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대규모로 보내는 방안이 G7 국가 사이에서 탄력을 받으며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산 무기로 자국 군대 전체를 도배한 폴란드를 군수 보급 기지로 삼아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지급되는 방식이 채택되는 분위기인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준 한국과 관계를 파탄시키겠다라며
한국의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